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장비 세팅 편을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저기 결국에 우리가 언제 생물을 넣는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곧 질소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와 물잡이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잡는다라는 것, 곧 물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생물을 넣기 전에 그 생물을 넣었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떤 여과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여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괜찮은가, 안정적인가, 요런 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걸리고요. 짧게는 한 1주나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저기 검역항을 세팅할 때나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잡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장비를 세팅하고 그대로 하면 결국에는 그게 물잡이가 돼요. 물잡이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시기를 좀 앞당겨주는 방법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박테리아제를 처음에 넣는 거고요. 박테리아제를 넣으면 박테리아가 이제 거기에 좀 더 많은 수조 속에 들어가겠죠. 일단은 수조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활착이나 거기에서 이제 생존하겠죠. 생존하고 성장도 할 테고 그 다음에 번식도 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수돗물로 뜨거운 물로 해서 세팅을 했으니까 박테리아가 처음에는 전혀 없겠죠. 전혀 없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박테리아제 그렇게 해도 결국에 물을 잡아도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을 잡아도 결국엔 박테리아가 생기긴 하는데 좀 빨리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박테리아제 요런 거 좀 사용합니다. 여기 용법이나 그런 거는 사실 설명서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홍박터 3를 가지고 왔긴 했어요. 요것도 박테리아제고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박터 세븐이라든지 세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셔서 박테리아제를 넣어도 일제 물잡이 기간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물잡이 기간을 줄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미국 리퍼분이신데 막 호그웨라는 분이 좀 물을 빨리 잡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냉동 슈림프 있으시죠? 냉동 슈림프 만약에 없으시면 그거 나중에 팔아요. 그런 거를 아예 물을 잡을 때 처음에 넣어줘요. 그거를 까가지고 하나를 넣어주고 그러면 약간 먹을 게 생기니까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박테리아제나 아니면 박테리아제에 박테리아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넣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 지수 사이클이 잡혀 있는지, 여과 사이클이 잡혀 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거는 느낌이나 감으로 판단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시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수치가 안정생물을 키우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합니다. 세 가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암모니아, 암모늄이온, 두 번째 아질산이온, 그 다음 세 번째 질산이온 내지는 질산염, 요렇게 세 가지를 지시약으로 측정을 해서 특정 농도 이하로 생물을 키우기에 적합한지를 그것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여기 레드씨 제품 중에 하나인 저기 암모니아 지시약인데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요게 뭐 색깔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해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네, 잘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암모니아 수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 0.2, 0.4, 0.8,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Measured Level of Total Ammonia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Toxic Ammonia Levels라고 나와 있는데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 농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총 암모니아 농도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일반화학의 산과 염기 부분에 보면 핸더슨 하셀바우 고오름 방정식 그 부분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정말 궁금하시면 그 부분 조금 공부하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하고 암모니아 자체랑 약간 다른데 암모늄 이온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는 곧 pH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될지 암모늄 이온이 될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나중에 그거는 정말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소 사이클, 여과 사이클이 잡혀가는지를 지시학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질소 사이클을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을 넣게 되겠죠. 생물을 넣을 때는 물맛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검역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넣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여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여과 사이클하고 이끼 사이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끼 사이클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갈조류가 생겼다. 그 다음에 녹조류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시점이 갈조류가 생기는 시점은 이제 암모니아가 떴다가 이제 없어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질산염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녹조류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요 이끼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때 이게 물잡이가 어느 과정까지 완성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참고로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